교수님께서 그 해결하신 그 3건 중에 하나가 2014년 질식사로 묻힐 뻔한 윤일병 사망 사건을 예, 요거를 부검을 통해서 뭔가 좀 밝혀내신 게 있다고 그래요. 원래 사실 윤일병의 부검은 군대에서 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엔 질식사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시신을 병원에 데리고 간 게 가해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해자들이 빵 먹다가 갑자기 체했다라고 진술을 일관되게 하니까 당시에 이제 입안에 토사물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걸 질식사로 이제 진단을 했는데, 이걸 이제 당시에 지상파 방송에 계신 기자님이 우연히 앉아 있다가 남들이 속삭속삭거리는 거를 들었어요. 그걸 듣고 이제 본인이 그걸 파헤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 전부 다 저를 가지고 와서, 제가 보니까 이거는 원래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근육이 다 풀리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툭 하고 고개가 툭 떨구고 뭐 이런 영화에서 보시면 이 위와 식도 사이의 조임근도 풀리기 때문에 입안에 토사물이 있는 건 아주 흔한 거거든요. 또 몸에 너무 상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대의 흔적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질식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걸 그대로 그 방송을 얘기했고, 바로 그날 9시 뉴스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오늘 새롭게 드러난 윤일병의 부검 감정서를 보면 윤일병의 직접적인 사인이 구타에 의한 쇼크사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한 구타가 특정 부분에 가해지면 이게 맞아 죽었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죠.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면서 심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군검찰에 다시 수사를 들어가서 최종적으로는 진실을 밝혀보니까 장기간의 학대로 인한 사망이 맞았고, 결국은 다시 살인죄로 기소를 해갖고 법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의 주범에게 대법원이 징역 40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병장 등 선임 병사들은 오랜 시간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혹시 오늘도 뭐 부검을 좀 하셨습니까? 오늘은 아니고 이제 저는 월요일, 금요일 날 부검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저께. 월요일 날 2건의 부검을 했습니다. 네. 이게 저는 어떨까 싶어요. 가끔 이렇게 부검을 하실 때 오늘은 조금 부검을 하기 뭐 좀 내가 일이긴 하지만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이런 날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직업적으로 보람이 있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기 싫다 이런 날은 없고요. 다만 조금 오늘은 좀 마음이 아픈 사연이 없었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있어요. 네. 혹시 좀 그 일을 하시다가 가장 좀 마음이 아픈 사연인 건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사실은 각자의 삶이 우리 다 고단한 삶을 사잖아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 사연들이 다 마음이 아픈데, 예전에 그 의정부에서 아파트에서 크게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휴일이어서 많은 분들이 그 사상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부검하게 되는데, 그분이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비혼모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혼자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아이를 꼭 끌어안고 이 막 불길이 막 화마가 있는데도 끝까지 버티다가 아이는 멀쩡했는데 어머니는 크게 화상을 입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꽤 받으시다가 그만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분이 사연이 원래 그 홀로 자라신 분이에요, 보육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입양과 파양을 2번씩 이렇게 겪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부검을 하면서 그분 눈가에 이렇게 눈물이 알라붙은 작을 보고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본인도 홀로 자라셨는데 아이도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거를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서 저도 마음속으로 많이 울고요. 더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드려요. 2주 전에 있었던 의정부 화재 때 아이를 지키려다가 온몸에 화상을 입었던 20대 엄마가 결국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소방관의 품에 안긴 4살배기 아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불길을 막은 23살 남호 씨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지내던 아이는 돌볼 사람이 없어서 아동보호기관에 맡겨졌습니다. 본인 걱정보다도 그 이제 남겨진 우리 자녀분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좀 컸을지가 이게 참. 법의학자인 자신을 뭐라고 그때 얘기를 하셨냐면, 죽은 자들이 끝내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삶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빛도 없는 카메오다. 근데 저는 그분의 인생에 저는 절대로 조연도 아니고 옆에 뭐 지나간 사람 1, 지나간 사람 2 정도 되는 카메오지만, 그래도 그분한테 혹시나
뭐 밝히고 싶은 얘기 또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그거를 그래도 간신히 끄집어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카메오가 적절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뭐 모든 어떤 사연이 있는 돌아가신 분이든 부검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속 깊게 기도를 드리고 합니다. 사실은 아프지 않게 해드리겠다라고 그리고 보기 흉하지 않게 조금 우스꽝스럽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열심히 해서 잘 밝혀드리고 그리고 예쁘게 잘 봉합해드릴게 제가 잘 꾸맵니다 하면서 누구든 자신의 인생은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삶의 마지막에 제가 조금은 진실을 말씀드릴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곳에 꼭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전 사실 종교가 없어요. 근데 없음에도 좋은 곳이 있기를 꼭 바랍니다. 그리고 힘든 인생을 사신 분들이 마지막엔 꼭 좋은 곳에서 좋게 밝은 얼굴로 있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제가 그곳에 가게 되면 아 너구나 마지막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로 되지 않을까? 네. 우리 유성호 우리 그 교수님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면 여기 야 이게 학창 시절 모의고사 전국 1등. 아 정말요? 아니 여기 계시네 그런 분이. 아니 근데 이거 어디 가서 한 번 얘기했는데 악플 괜찮을까요? 예? 무슨 악플이요? 요즘 뭐 이런 걸로 악플 안 달려요. 예. 뭐 한번 앉아 있습니다. 있어요? 하고 잠을 잤어요. 아 저 실례지만 몇 학번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아니 뭐 저 개인적인 얘기는 아 그래도 뭐 아니 뭐 비슷합니다. 네. 아니 제가 48세인 거 다 알고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 그것도 저하고 개인적인 동갑이신가요? 얘기- 아니면 네 동갑입니다. 아 진짜 진짜 친구분이에요 두 분이? 야 그러면 제가 거기 깔려 있었던 학생이에요. 아 그러네요. 전국에 그러니까 나를 밟고. 이게 다 방송에 나오나요? 예. 왜냐면 그 안하고 우리는 좀 이렇게 결이 다르잖아요. 그 안에서는 뭐 사실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그렇죠. 하시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갑자기 뭐 김상중 형님이 우리 유성호 교수님 몇 등이셨을까요? 이런 걸 하시지 모의고사의 진실을 알고 싶다.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예. 아이고 예 부끄럽습니다. 땀 흘리네. 네. 아니 뭐 공부 얘기 이렇게 땀을 흘리세요. 아니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의대를 입학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법의학자의 길은 또 약간 또 의대에서도 좀 약간 다른 길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뭐 입학했을 때는 전혀 법의학도 잘 몰랐고 요즘만큼 정보 인터넷이 있던 시도도 그러니까 아니니까. 저희 때는 근데 내과를 많이 갔어요. 내과를. 네, 그래서 저도 감염내과 그거를 원래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은사님 중에 이윤성 교수님이시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께서 이렇게 10년 동안 제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이제 수업 시간에 10년 동안 네. 내 제자가 없다. 네네 크게 한탄하셔갖고 아무도 안 간다니까 인사드리러 어떻습니까 하고 여쭤보러 갔더니 그 은사님이 잘 왔네 하고 이렇게 잡으시는 이제 그분 안 잡으셨다고 하시는데 한번 그냥 한번 여쭤볼까 했는데 잘 왔네. 그 은사님 경우에는 10년 만에 두 분. 그러니까 지금은 혹시 제자분들이 얼마나 되세요? 지금은 이제 한 분 계십니다. 한 분이요? 한 분이요? 네. 한 분 계세요? 네, 법의학을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많이 할 만한 그런 의과대학에서 배우다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뭐 뇌 이런 거 배우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뇌신경 이런 거 배우면 아니 재밌어요. 잠깐만. 글쎄요 이렇게 저는 이게 이렇게 빵빵 터지니까 막. 자기야. 아니 그 재밌다는 게 꼭 빵빵 터져서 제가 아니, 이게 무슨 재밌다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나와야 되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직업적인 특성상 저희들이 재밌다라는 거와 좀 이렇게 차이가 아니 그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이런 그 일을 하시다 보니까 직업병 같은 것도 좀 있으신가요? 직업병은 그냥 외모를 좀 자세히 보게 돼요. 외모를 왜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이 시신의 모양을 자세히 유심히 보게 좀 돼요. 살피시는군요. 네. 그래서 얼굴을 보시면 뭔가 대충 나오나요 느낌이? 네, 얼굴을 보면 뭐 정확하게 무슨 확실하게는 병이 안 나오지만. 황달이 있는지 쉽게 말하면 황달이 있는지 이제 눈꺼풀 결막 보고 질식사가 맞다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혹시 저희들도 보면 좀 이렇게 나오시는 게 있나요? 네, 건강하시고 네. 그래도 좀 딱 봤을 때 여기가 조금 뭐. 네, 요 느낌 뭐 좀. 아유 저는 그 정도 관상가
뭐 관상가는 아니고 그러면 선생님 스스로 거울 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니 뭐 혹시 아니 아침에 내가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고. 아니 거울 보셨어요? 교수님 건강하다. 힘들죠. 건강하다 안 하다.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수님이 약간 교수님은 왠지 모르게 영화를 보시다가도 왠지 좀 범인을 금방 일반적인 영화 관람객에 비해서 금방 이게 잡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뭐 다른 이제 범죄 심리학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 그러실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거 볼 때 눈여겨 보는 게 시신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공의 대사에 집중하는데 교수님은 딱 쓰러진 그 시신의 상태 이런 걸 보는군요. 그리고 뭐 좀비 영화 봐도 좀비의 상태를 보면서 저거는 되게 법의곤충학적으로 아닌데 저거는 막 이렇게. 뭐 쪽으로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신의 부패 단계에 따라서 저렇게 될 수가 없는데 뭐 이렇게 보면서 저는 뭐 워킹 데드 뭐 이런 거 보면서 저거 저렇게 근육에 힘이 셀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재미없죠. 에드워드 노튼이 주연했던 프라이멀 피어를 추천하고 싶어요. 연쇄 살인범이 여러 개의 인격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사실은 내가 아니라 다른 인격이 범행을 저지른 거다. 그러므로 나를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이제 논리를 내세웠고 그런 범죄 심리학적인 찬반 양론에 뜨거웠던 대결이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동백꽃 필 무렵. 예.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형사가 해결한 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동백이의 목숨을 구하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지향하는 세상인 것 같다 그 생각을 했어요. 예. 코코는 정말 이제 저희 아이랑 같이 봤는데 죽음을 항상 다루는 사람의 입장에서 늘 마음속 깊은 곳에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라는데 코코와 같은 세계라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우리 모두에게.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이거기 때문에 범죄 영화를 또 돈 내고 보러 가지 않습니다. 매일 범죄 현장에 나가는데 범죄 현장에 내가 만든 영화를 또 돈 내고 가서 보느냐 그러지 않습니다.